오늘은 부산에서 가성비 투자로 가장 좋은 곳 콕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해운대, 수영구 좋은 거 이제 누구나 알고 있죠. 네. 예. 그러나 오늘 컨셉은 뭐다? 가성비 좋은 곳, 뭐 소액 투자 가능한 곳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강서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부산 금정구하고 네. 강서구가 전세가율이 두 개가 제일 높죠. 물론 이제 뭐 중구, 뭐 영도구 이런 데는 있기는 하지만 개발 호재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정구와 강서구 봤을 때 개발 호재도 많으면서 전세가율도 받쳐주는 곳이 지금은 강서구. 그래서 제가 강서구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실수요가 조금 받쳐준다 그 말이겠죠. 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투자금도 작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부산의 다른 지역 대비. 궁금하네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금은 적게 할 수 있고 실수요도 받쳐주는 곳이고 거기다가 개발 호재도 있으니까 호재까지. 삼박자가 다 맞죠. 네. 네. 자, 강서구 하면 우리 부산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도시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 단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강서구가 어디 위치하고 또 어떤 기능을 가질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부산 하면 이제 부산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때 92년도에 나왔고 2011년도까지 할 것이다. 이래서 이 당시에는 부산 하면 항상 제가 제 친구들도 그러는 게 네. 제가 수영 잘하는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부산 사람들은 다 수영 잘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바다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해상 신도시라고 해서 바다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부산 사람이 다 수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산도 큰 도시예요. 참고로 토지 면적은 서울보다 넓어요. 부산이. 기장군이 포함되면서 이제 더 넓게 돼 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중심에 도심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요때 이제 서면 도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때 이제 시청이나 법원 검찰청도 이제 요 도심권으로 옮겨오게 되죠. 연제구 쪽으로.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서면 연제구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데 서면 하면 뭐다? 1호선, 2호선 환승역이 있고 네. 연산동 하면 1호선, 3호선 환승역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수립되면서 2020년까지는 정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광복동. 예, 이계 도심으로 만들겠다.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해운대라든지 강서구는 안 보이죠. 그냥 가덕 녹산만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관신 도시가 들어왔죠. 네. 예. 그리고 다음 계획을 보면 여전히 또 두 개 도심입니다. 아직까지 네, 해운대라든지 강서구는 이제 부도심 정도. 그리고 정관이 사라지고요. 장안이 나왔어요. 요때 이제 일강이라든지 장안이 대폭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냐? 그래서 2016년까지가 이 계획이었고요. 2020년까지는 이제 3도심이 됩니다. 3도심. 해운대가 생겼네요. 새롭게. 네, 3도심 해서 해운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도시 기본 계획은 항상 조금 늦다 했죠.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23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해운대가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발휘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명실상부 땅값조차도 집값은 이미 해운대가 1등이 됐었고 바다 라인 따라서 네. 땅값조차도 이제는 거의 서면 다음 광복동을 제끼고 해운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더 잘 아시죠? 우리 강장군님 채널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사도심이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도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한 25년부터 한 35년까지는 이 사도심에 새롭게 급부상하는 강서구를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3년이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실수요자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강서구를 보기에 괜찮은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서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발 호재가 이야. 어마어마한 게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명지국제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를 떠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 명지국제신도시 자체가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배후도시입니다. 네. 명지지구라고 개발 해서. 사업이네요. 네, 일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천에 있는 송도국제도시와 유사한 역할을 할 지역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8만 명, 계획 인구 8만 명이고 23년까지 개발할 것이다.
저희는 여태 많이 다녔어요. 사실 언제 많이 다녔냐면 네.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한 2015, 16년 정도? 16년 정도부터 입주를 했는데 저는 2010년, 12년 요 토목공사하고 할 때부터 많이 다녔어요. 어디를 많이 다녔냐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명지국제신도시 투자기회에서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외부 계획을 잘 봐야 되거든요. 외부에 이런 이제 일자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여기 일자리가 탄탄해야지만 여기 배후도시가 이제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신항만 지역, 뭐 지사 지역, 두동 지역, 웅동 지역 저는 이런 데 두루두루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명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 개발됐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요 주변만 명지 안에만 보면서 명지만 보겠죠. 그래서 주변을 잘 보면서 명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가 엄청 크게 여기 또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에코델타 시티를 보면 356만 평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다 맞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거의 이제 네. 해운대 신시가지 3배 정도 네. 되는 규모죠. 네, 3배 이상이죠. 이상이네요. 야, 역시 바로 나오네요, 우리 강장군님. 야, 그러면 엄청난 인구들이 예, 여기에 모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딱 봐도 뭐 그냥 제일 커요. 예, 서부 경남 그냥 지방에서는 그냥 거의 세종시를 지방이라 불러야 되나? 어쨌든 네, 그걸 뭐 그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이 경상권에서는 가장 큰 신도시예요. 예. 근데 요 밑에 이제 또 명지 신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잘 낼 수 있어요. 네. 서로 떨어져 있다면 각계로 놀겠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 있냐면 정간신도시와 일강신도시를 보면 서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보안보다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지와 에코델타 시티는 더 커지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약 400만 평의 네. 신도시 기능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개발 계획이 규모가 크다는 건 또 뭐가 따르냐. 네. 개발하는데 속도가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지 조성이 23년 정도로 애초 계획은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여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죠. 대나만에 했었지만. 네. 지금 막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 밑에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를 보러 다니지만 과거에 여기에 보상 토지로 해서 네. 또 많이 알려드렸었어요. 가끔 경매 물건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보상 토지를 매매로 사면 내가 만약에 50만 원 주고 샀는데 보상 가격을 50만 원 받았다. 네. 손해가 되죠. 그렇죠. 본전이거나. 예. 예. 근데 이거를 뭐 30만 원에 내가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 근데 50만 원 보상이 예상되고 그럼 괜찮은 투자가 되죠. 그렇죠. 예, 이러면서 뭐 에코델타 시티 안이라든지 요 주변 있죠. 네. 이런 데도 많이 보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큰 개발 계획이 있으면 두 개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신도시 플러스 교통계획. 교통까지. 예, 교통까지. 그래서 교통을 보면 여기 이제 강서선이 있고요. 그다음 하단 녹산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의 철도가 들어오는 겁니까? 네, 두 개 철도가 들어오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이제 부전 마산 복선 전철해서 요렇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는 이제 세 개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강서선의 환승역이 요 지역에 있고 네. 그다음에 하단 녹산선, 강서선, 환승역이 여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볼까요? 환승역이 되는 곳 네. 살펴볼게요. 네. 환승역이 되는 곳이 이제 자 여기 남해고속도로 들어가는 맞아요. 네. 요 라인에서 이제 요쪽 라인들. 저기 철로 공사가 이제 완성됐죠.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환승역이 되고 여기가 이제 보면 여기입니다. 요쪽이 환승역. 그 다음 이제 여기 환승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 두 군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 여기가 에코와 명지 사이인가? 네, 에코와 명지 사이에 예.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오구나. 네, 여기 경일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위에 네. 여기 청량사어기 교차로 맞아요. 요 라인에 이제 환승역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이제 명지 국제신도시 안으로 오죠. 네. 안으로 와서 법원검찰청이 있는 이제 요 라인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비싼 편이네요. 예, 아파트가. 여기인 것 같네요. 여기 웨스턴 있는데. 예. 네. 여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명지 웨스턴이 있는 네. 요 라인이고요. 그래서 요 세 군데 지역이 사실 인기가 제일 좋죠. 예, 특히나 이제 아파트 투자자들은 여기를 되게 좋아할 수밖에 네. 없죠. 샵 인근. 예, 네. 여기를 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에코델타 시티 내가 분양권을 본다고 한다면, 네. 이제 들어올 곳이, 여기입니다. 이제 강서자이 에코델타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죠. 네. 그래서, 여기,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여기 하단 녹산선이고요. 네. 자, 그리고 하단 녹산선은 29년 예정이고, 예비 타당성 통과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자, 이번에는 강서선이고, 여기 115번 역 있죠. 네. 여기를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거든요. 115번이 이제 중심 상업지구도 가깝고, 네. 역도 있고, 그 다음 114번 역이 아마 조망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15번 역, 114번 역, 여기가 좀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115번 역 옆에 강서자의 에코델타 시티. 네. 여기가 에코델타 아파트. 여기가 초등학교 가깝고 향후에는 역 가깝고 네. 그리고 1군 브랜드고 열에서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델타 시티 푸르지오 린. 네. 이 아파트도 아마 여기 뷰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천 뷰가 좀 예쁘게 된다면 여기도 또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그래 멀지는 않죠. 세대 수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세대 수도 한 886세대. 예. 여기는 요거는 다시 바로 네.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좀 멀었어요. 이제 멀었는데 일단 철도 계획상으로는 1단계가 26년 예정이거든요. 네. 요때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예, 2단계는 이제 35년 네. 예정이고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이런 호재가 있다는 거는 좋은 뜻이죠. 그리고 이제 기축 아파트부터 제가 좀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명지하면 저는 당연히 1등 브랜드 1급지 1군 아파트인 명지 더샵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좋은데 오늘의 컨셉은 좀 가성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름 상위권에 있으면서 전세가율이 좀 좋은 거를 보면 55% 전세가율 해서 더힐 시그니처 좋아 보이고요. 네. 좀 더 이제 매매가는 빠지지만 전세가가 높은 거 하면 명지 노블랜드. 대방 예. 노블랜드 오션뷰 1차 34평 요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또 여기까지만 하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한 개 정도 더 하면 전세가율 좀 가장 높은 거 에일리넷들. 에일리넷들 명지 에일리넷들 33평이 네. 이제 갭 한 1억 5천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더힐 시그니처는 갭 2억 9천. 그 다음에 명지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1차는 갭 2억대. 네. 이제 지인 데이터 상으로는 요렇게 이제 약 3억대, 약 2억대, 약 1억 5천대. 이렇게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2억대 정도 돼야 갭이 좀 작다 이야기. 이거는 하니까. 대장급 아파트. 대장급이니까. 네. 물론 이제 더 안 좋은 거 가면 뒤로 있어요.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가성비. 제가 또 꾸준히 또 올려드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갭 투자할 만한 것들 봤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저는 갭 쫓아서 안 좋은 거 사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분양권이 안 좋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에코델타 시티를 봤습니다. 에코델타 시티. 왜냐면 여기는 이제 기축 아파트죠. 네. 지어진 아파트고, 잠시 보면 요쪽에 이제 여기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명지국제신도시가 아니면서 네. 일종 주거지역이라서 개발이 가능한 땅들이거든요. 포함 외지역이네요. 네, 외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적도로 보면 와, 이런 데도 땅값이 많이 올랐겠는데. 네,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너무 좋은 거죠. 요렇게 있죠. 네. 요 부분, 요 부분.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네. 여기 교차로로 해서 요렇게 여기서 잘만 고르면 요런데 좀 알짜배기 그렇네요. 상가나 이런 알짜배기 토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시 이제 분양권으로 넘어오면 제일 일단 메인은 다 괜찮아요. 네. 다 괜찮은데 하도 이제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은 이게 좋다고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은 저게 좋다고 이 되게 웃긴 게 유튜브가 같은 영상인데도 네. 누군가는
막 싸우더라고요. 네. 자기 거 싫다 뭐 악플이 달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들어올 예정이고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강서자이가 좀 관심이 갔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뭐 푸르지오린 이런 것도 좋고 뭐 요것도 좋아요. 다 이제 좋은데 보면 이제 강서자이가 있죠. 이게 이제 25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네. 25년 5월 입주 예정이고 화면에 살짝 가리네요. 856세대. 그 다음에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요거는 이제 33평 분양가가 5억 4천대. 4천대. 예, 여기는 공공택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다 싸요. 다 4, 5억대 정도. 네. 그래서 5억대고 이제 25년 10월 입주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강서자이 에코델타시티 아파트를 보면 피가 저희 예전에 이제 촬영할 때 당시에는 피가 좀 없었죠. 많이 없었는데 이제 6억대고 피 포함 이제 피가 1억 2천. 1억 2천. 그래서 6억대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비싸죠. 그렇네요. 이제 어쨌든 전체 저는 가치 대비 가격은 비싼 건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현재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찾아보니 경동이란다. 에코델타 푸르지오린 또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전매 제한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게 거래 가능일이 25년 10월이니까 네. 여기 입주하고 오히려 안 남았네. 전매가 남았네요. 전매 제한이 붙어서 또 조금 꺼려지고 여기 에코델타 시티 호반 서밋 스마트 시티 7블럭 요거는 프리미엄이 무피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무피도 있고 무피도, 피가 예. 좀 작은 것들도 내년 있고. 입주라서 그런가 보다 맞죠? 네, 맞습니다. 내년 내년 초에 입주라서 그렇고. 4억대. 그리고 이제 직방에 가면 이제 이게 보이죠. 분양 남은 것들, 네. 그다음 분양 예정인 것들 이런 거 있으니까 요런 데 좀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양 임박 다음 달 해서 부산 중흥 에코델타 S클래스. 시티 네. 16블럭에 중흥 S클래스 있고 그다음 분양 예정이 2차 디에트르 13블럭에 있는 거. 네. 계속적으로 좀 있으니까 소액 투자로는 이제 이런 분양권 투자, 청약 이렇게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강서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네. 지금 부산 또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들어가요. 우리가 해운대도 돌아봤고 그쵸. 수영구도 돌아봤고 남구, 대연동 이런 데도 돌아봤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분들 또 내 집 마련해야 될 분들에게는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좀 괜찮은 곳들 나쁘지 않으면서 가성비 좋은 곳 하면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강서구, 네. 그다음 또 부산 진구 진구. 뭐 요런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서구에 대해 알려드렸고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부산 진구 이제 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 끝나고 바로 임장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 지역 갈 거죠? 예. 네. 그래서 명지하고 에코델타 시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같이 발로 걸어보면서 네. 얘기도 나누고 네. 또 고수분들에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방향성도 잡아보는 이런 유익한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그래서 임장 신청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네.